이번 시간에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 한동훈 씨 이분에 대해서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거가 이제 바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이 4월 9일이죠. 4월 9일이니까 내일이 선거하는 날인데 지금 어제 제가 듣기로는 어떤 종편 방송에서 4월 9일이 그러니까 어제 얘기했으니까 내일이라 그랬죠. 이제 내일이 4월 9일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생일이다 이런 방송을 했다 그래요. 이제 그것이 방송의 가치가 있는지는 뭐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닌데 어찌됐든 방송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생일이 4월 9일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사주를 풀었습니다. 풀었는데 오늘 마침 그 얘기를 4월 9일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생일이라고 하는 방송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 그래서 한번 지금이 오늘이 4월 9일이니까 내일 4월 10일이 선거가 이제 있는 날이니까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사주를 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고 이 사주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프랑스 대혁명 그러니까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는데 이 프랑스 혁명을 처음에 조직하고 주도했던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이 들고 나온 슬로건은 뭐냐 하면은 이제 구체제죠. 그러니까 앙샹레짐. 그러니까 구체제 그러니까 봉건 왕조 체제 봉건 왕조 체제와 그 당시에 이제 거의 대부분의 부나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던 2%에 해당되는 그 성직자와 귀족 계급에 대한 어떤 저항이죠. 그거를 이제 깨부수기 위해서 혁명을 주도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구체제의 타파, 그러니까 봉건 체제의 종식을 내걸고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미지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었는데 그 혁명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변질을 했어요. 변질을 해서 독재자로 이제 변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로베스피에르를 뭐 혁명가라기보다는 대체적으로 독재자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재자 그러니까 처음에 슬로건은 구체제 타파 그러니까 봉건 왕조 체제의 타파라는 어떤 슬로건 그런 것들을 봉건 왕조 체제의 타파와 특권 계급 폐지 뭐 이런 거를 내걸고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죠. 주도했다가 본인 스스로가 독재자로 그 과정에서 독재자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로베스피에르는 이제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죽이게 되는데 뭐 굉장히 그러니까 잔인하게 이제 하게 됐죠.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을 수 있죠. 우리도 이제 뭐 이런 거하고 내용은 다르지만은 뭐 공정과 상식이다. 뭐 이런 슬로건을 걸고는 이제 정권을 잡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과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공정과 상식이 굉장히 좋은 의미인데 그것이 변질돼 가지고는 자기 자신에게는 전혀 또는 우리 편에게는 전혀 공정과 상식을 적용하지 않고 상대방에만 그거를 빌미로 해서 굉장한 탄압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로베스피에르의 이 공포정치, 그러니까 초기 시작할 때는 프랑스 혁명을 주도하고 구체제의 타파와 특권 계급의 폐지라는 것을 내걸고 혁명을 시작했지만은 마지막에는 금방 변질을 했습니다. 독재자로 변신을 해서 많은 정적이라든가 반대파를 죽이고 프랑스 전역을 아주 피로 물들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퇴레르라는 요거는 자 영어식 발음인데 불어로는 이렇게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퇴레르라는 것이 지금 이게 테러 우리가 보통 말할 때 테러의 어원이 되고 있습니다. 퇴레르라는 말이 그만큼 굉장히 공포스러운데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 혁명 때 도입했는 것이 이제 단두대죠, 단두대. 단두대를 가지고 와서 이제 반대파들을 거기 다 목을 잘라 죽이는데, 굉장히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뭐 1794년 6월 11일부터 7월 27일까지가 아주 극단적이었는데 요게 한 47일간입니다. 47일간에 파리에서만 한 1,400명 정도가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고 프랑스 전역으로는 한 2만 명 정도가 주로 단두대에서 처형돼 죽었고 뭐 어떤 경우에는 수백 명을 구덩이에 몰아넣어놓고 대포를 쏘아서 죽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4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도 하고 어떤 한 지방에 있는 방대라는 지역에서는 거기 반란이 일어났는데 25만 명이 죽었다 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만 명이 단두대에서 처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 시간, 그것이 이제 뭐 불과 한 1, 2년밖에 안 됐지만은, 이 로베스피에르 공포정치를 할 때, 프랑스의 유명한 천문학자 바이이라는 천문학자가 있었고, 또, 수학자이자 계몽주의 철학자인 그 꽁도르세, 우리가 꽁도르세 역설이라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투표의 역설이라는 그 꽁도르세 역설 또는 꽁도르세 효과라는 그거를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투표 다수결의 모순을 증명했는 꽁도르세의 계몽주의 철학 꽁도르세도 이때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직면해가지고 자살을 해버렸는데 바이란 천문학자도 그랬고 이 사람은 이제 로베스피에르는 자기의 동지들도 자기에게 반대하거나 이러면은 무자비하게 다 단두대에 보내가지고 다 처형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죽었는데, 파리에서만 47일 동안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걸리는 시간에서 1,400명 정도가 처형이 됐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대체로 한 2만 명 정도가 단두대에서 죽었다. 그런데 핵심은 본인도 결국은 그렇게 이 공포 정치로 수많은 사람의 목을 단두대에서 처형했는데 본인도 결국은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것이죠. 1794년 7월 28일에 단두대에서 본인도 목이 떨어져 가지고 죽게 된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그 지금 이제 선거 시즌이긴 한데 뭐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집권을 했지만은 보면은 반대파에 대해서 굉장히 사소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수백 회 압수수색을 해버린다든가 또 정적과 누구가 뭐 밥을 같이 먹었거나 좀 친하다 그러면은 무조건 압수수색을 하거나 하는 그런 현상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는데 우리 동양의 속담 중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로베스피에르 역시 단두대로서 수많은 정적이나 반대파를 목을 잘라가 처형했지만 본인도 그 단두대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동양이든 서양이든 하나의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단두대로 흥한 자 단두대로 망한다 하는 이런 것이 하나의 불변의 진리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사주를 한번 풀어볼 텐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73년 4월 9일생, 이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종편에서, 어제 방송인데 종편에서 내일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생일이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 사주는 이제 이 시주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생략하고 봐야 되니까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주는 이 용신과 상신이 연주와 월주에 밀집대가 있기 때문에 시주가 없을지라도 다른 사주와는 다르게 많이 빗나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비슷하게 지금 시주 없이 봐도 어느 정도 결과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여기 왼쪽에도 하나 있고 오른쪽에도 하나 있는데 같은 사주입니다. 같은 사주인데 다만 이 사주는 이 대운
대운이 현재 지금 막 바뀌고 있어요. 지금 신의 대운 갑진년 이렇게 돼 있는데 갑진년은 됐지만 갑진년 2월부터 바로 대운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운이 갑진년 중간에 바뀌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 샘플 앱에 의한 사주 샘플 이 모델을 두 개를 제가 제시를 하고 풀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갑진년 초부터 대운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갑진년 중반에 대운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사주 모델을 두고 풀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주는 시주가 없어요. 시주가 여기도 시주가 없고 시주가 없지만 시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주는 용신과 상신이 연주와 월주에 밀집되어 있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다른 사주와 다르게 시주가 없으면 보통 이제 사주를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시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결과를 한번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연주와 월주의 용신과 상신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거에 오차가 이제 있습니다. 시주가 없기 때문에 어찌 있지만은 그래도 상당한 부분을 한번 비슷하게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주를 보면은 진월의 을목이죠. 진월의 을목에 개수가 이렇게 투관을 했어요. 개수가 투관해서 이 사주는 이제 편인격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편인격 사주인데 상관 을목 병화 상관을 보니까 일종의 편인투상 편인투식이죠. 편인투상격으로 격국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요 자체로는 아주 특히 진월의 을목으로서 개수가 투관해서 병화를 보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아주 총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격국이 일단 편인투식격으로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지금 신의 대운 갑진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만세력 앱을 이렇게 띄웠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은 이분은 지금 갑진년이 있지만은 신의 대운 갑진년입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은 1.3대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세력상으로는 1대운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정확한 계산으로는 1.3대운이 되겠습니다. 1.3대운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이분이 이제 4월 9일생이니까 1호부터 3개월 0.3년이 더 가야 되니까 3개월이니까 대체로 이 정도죠. 그러니까 3개월 18일이 더 지나가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한 7월 말쯤에 대운이 바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신의 대운이고 앱을 띄우면 이제 이렇게 경술대운의 갑진년이니까 경술대운인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경술대운의 갑진년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갑진년 상반기 그러니까 4월 달에 있기 때문에 이 시기는 경술대운이 아닙니다. 만세력상으로 이렇게 경술대운 갑진년 이렇게 나오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신의 대운에 있다. 신의 대운 갑진년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이 대운이 앱상으로는 1대운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확한 계산으로는 1.3대운입니다. 1.3대운이니까 대체적으로 한 108일 정도 되죠. 108일 정도 늦게 대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18일 정도, 3개월 18일 정도 지나가지고 대운이 바뀌니까 7월 한 27일, 8일 이쯤에 대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일이나 한 28일쯤 되겠죠. 이쯤에 대운이 바뀌는 그런 상황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경술대운 갑진년이 아니고 신의 대운 갑진년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신의 대운 갑진년이니까 신금이 와서 병화상관을 이렇게 합해서 상관 인수격이 상관 합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대기란 상황입니다. 이 상태는. 그러니까 이분은 지난 신의 대운 중에서는 그러니까 40대에서는 뭐 약간의 시련도 있었지만은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인생의 어떤 그 꽃을 피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기를 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갑진년 이렇게 오면은 갑진년 또 요 자체는 크게 뭐 좋다 나쁘다 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인수격이 이렇게 인용식재 또는 이제 인수격의 상관 합사람으로서 난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때문에 전혀 사주 격국상으로는 완벽한 격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갑진년 요 자체까지만 해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현재 이제 무진 이제 병인 금년에 병인월 정묘월 그다음에 4월이 무진월이지 않습니까? 무진 기사 이렇게 흘러가는데 지금은 무진월입니다. 무진월에서 무토가 오면은 무진월에 무토가 이렇게 오게 되면은 무토가 이제 용신인 개수 용신을 무기합해서 물론 무토도 용신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용신이 이제 무토도 용신이고 개수도 용신인데 무기합을 함으로써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위험할 수는 있죠. 그러나 왜 그러냐면 갑진년이기 때문에 갑목이 기다리고 있어요. 연에서 간목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무토가 이 개수를 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죠. 또 무토 물론 이제 그럴지라도 무토 자체가 용신이기 때문에 간목에 극일되는 것은 이제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대패가 나지는 않습니다. 좀 다소 곤란한 처지, 굉장히 진퇴양난의 처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월이니까 4월은 진퇴양난의 입장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대운 갑진년 무진월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무토가 이게 이제 그냥 글자가 아니고 무토는 용신입니다. 용신이기 때문에 갑목이 무토가 무기합을 못하게 이렇게 갑목이 제어를 했는 거는 좋을지라도 그러나 용신이 정제죠. 정제 용신이 죽게 됐기 때문에 무진월이 좋을 수는 없죠. 흉한데 그러나 당장의 신변에 어떤 대변력이 일어난다든가 굉장한 어려움에 빠질 그 가능성은 뭐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좋은 운은 아니고 흉한 운이죠. 4월이 흉하다. 상당히 흉한 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당장에 현실적으로 내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용신이 무토도 용신이고 개수도 용신이지만 개수 용신은 하나 살렸고 또 병화가 이 평관칠사를 합해서 문제를 또 해결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고 우울하고 어떤 실적도 매우 나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내가 어떤 운신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지만 당장에 죽고 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운에 있는 신금이 병화를 합하면서 병신 합해서 난제를 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진호는 굉장히 흉한 달이다. 요걸 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죽고 살지는 않지만 흉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기사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기사는 기토가 와서 여기 연에 있는 갑을 묶어 해결함으로써 기사월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진월보다는 조금 더 숨을 쉬기가 나는 그런 과정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진 기사 모두 일신상으로 굉장히 피곤하고 변동이 있는 계절이고 시간들이고 또 그다음에 성과도 굉장히 나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주가 신의 대운 갑진년의 이 상반기에는 큰 신변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신의 대운의 갑진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말도 많고 구설수도 많고 굉장히 피곤하고 내가 하는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는 우울하고 답답한 시간들이지만 그러나 내 신변에서 내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시간들이 돼서 뭐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운이 아까 제가 7월 말에 바뀐다 그랬는데 7월 말이 이렇게 끝나고 나면 8월이 시작이 되면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8월부터는 대운이 이렇게 경술 대운으로 바뀝니다. 신의 대운이 아니고 경술 대운으로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술 대운 갑진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반전됩니다. 경술 대운의 갑진년이 되면은 이게 이제 현재 이 개수 편인이 용신인데 편인이 인수격이 여기 정관을 보니까 상관이 정관을 보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면 이 상관경관이 됩니다. 상관경관 위화백단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상관이 정관을 보게 되면은 100가지 화의 단서가 된다. 상관경관 위화백단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갑진년에 오면은 더더욱이 이 상관을 제어하는 것이라 상관을 부추기게 됩니다. 간목이 그 목생화해서 그래서 이 병화가 사정없이 경금을 부숴버리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이제 봉착을 하게 되고
또 임신 계유 이럴 때도 오면은 임신 계유가 여기 지금 경술 대우니까 술토가 와서 진토를 충하기 때문에 토가 동해가 있어서 이 임계수들이 왔을 때도 힘을 못해요. 임계수가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관경관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8월이 시작되면 금년 8월에 시작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시련에 들어가는데 이 갑술대운 갑술월이죠. 10월 이후에는 장례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은 지금 갑진년인데 금년 하반기 그러니까 7월 지나고 8월부터 시작해 가지고는 아마도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관이 상관을 극하는 그런 구조가 돼서 상관 경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월운으로도 봐도 아마 5월 달에 지금 이 무진이 돼 있는데 무진월 4월 무진월에 굉장히 여기도 답답하고 힘들다 제가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기사월이 될 것 같으면은 아마 그 자리에서 물러 최소한 5월까지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자리에서 물러나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지만 일반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들어가면은 이런 대운이 바뀝니다. 병진 경술 대운의 갑진년에 이 하반기 이 운들을 맞이하게 되면은 사법적인 처리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금년 상반기는 그런 대로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일이 풀리지 않아서 고생하지만 현상 유지를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 운이고요. 요 운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운은 대운이 바뀌면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대운이 바뀌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사법 처리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다 이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를 했는 것과 비슷한 어떤 그런 결과죠. 이분도 뭐 검사나 이런 걸 하면서 그 보면은 뭐 이분이 직접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지만은 무게 시켰을 수도 있고 한데 정적이라든가 반대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압수수색 일종의 현대판 공포 정치죠. 그러니까 뭐 유력한 야당 정치인하고 밥 한 번 먹었다 그래도 까딱하면 이제 압수수색 당할 수도 있고 또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또 입을 틀어막고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뭐 프랑스 대혁명 시대의 공포 정치 같은 단두대는 아니지만 현대판 이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는 이런 거 하는 것 자체 걸핏하면은 뭐 법인카드 뭐 하나를 가지고 뭐 법인카드 7만 5천 원 썼는 것 가지고 수백 회 압수수색을 한다든가 또는 뭐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온 가족을 아주 작사를 내버리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다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를 닮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로베스피에르는 처음에는 뭐 우리로 치면 공정과 상식 이렇게 내걸고 정권을 잡은 사람들과 비슷하게 처음에는 구체제 타파라든가 특권 계급의 폐지 이런 것도 들고 나왔지만은 금방 이 사람이 독재자로 변신을 해가지고 많은 정적들을 무자비하게 단두대에 보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도 불과 며칠 뭐 1년 이내 그러니까 얼마 가지도 못했어요. 한 1년 정도 집권을 하고는 바로 본인 자신도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죽었거든요. 1794년 7월 28일에 단두대에서 처형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동양속담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압수수색으로 흥한 자 압수수색으로 망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973년 4월 19일에 태어났는가 봐요. 오늘이 그분의 생일이라고 방송에서 종편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내일이 마침 선거일이고 하니까 이분의 운세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